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른바 분양 빅데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소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네네. 오늘이 소장님 새해 첫 네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이 됐거든요. 아, 네네. 소장님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네네. 만약에 전화 받으시면 어떤 프로그램 듣고 계신다고 대답해 주실 건지. 당연히 YTN 생생경제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정답. 네, 감사합니다. 정답이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좀 들어가 볼게요. 네네. 오늘이 첫 분양 빅데이라고 하는데 오늘 하루만 전국에서 쏟아지는 아파트 청약 물량이 굉장히 많네요. 네,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늘이죠. 11월 전국 18개 단지, 오피스텔 포함해가지고요. 거의 만세대입니다. 9,549세대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물량이 많이 쏟아진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좀 밀려나서 그렇거든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총량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죠. 올해 1월 1일부터 2단계가 시행이 돼요. 총 2억으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 DSR 2단계를 피하기 위해서 작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단지들이 많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좀 몰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올해 물량이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미리 낸 단지들이 몰렸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청약 물량 중에 가장 관심을 받는 곳이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신도시가 관심이 많겠죠. 네. 이번에 민간 사전 청약이 나왔는데 총 3,324가구 물량이에요. 그래서 인천 금단의 3개 단지, 평택 고덕의 1개 단지에서 2차 사전 청약 물량이 나와서 관심을 굉장히 끌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특별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1,726가구 모집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22,758명이 청약을 해서 예. 평균 경쟁률이에요. 13.18대 1의 높은 경쟁률이 나왔고요. 네. 인천 금단 AB 20블럭 같은 경우는 258가구 모집에 6,500명이 모여서 25대 1. 25대 1이면 거의 요즘 학생들 따지면 한 반에서 1등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경쟁률입니다. 네, 경쟁률이 상당히 높네요. 네네. 어제는 특별 공급이었고 오늘은 이제 1순위 청약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1순위 청약인데 그냥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 공급도 이제 자격 요건이 있지만 1순위 청약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네. 청약 통장 가입해서 2년이 지나야 되고요.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되고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런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인천 금단 같은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2년 동안 인천에 거주하신 분들한테 50% 우선 공급이 되고요. 평택 같은 경우는 1년 거주하신 분들한테 30%, 6개월 거주한 경기도민한테 20% 우선 공급이 되기 때문에 네네.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분들은 지금 빨리 청약해봐야겠다. 빨리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 공급이 안 되는 분들은 청약 도전을 하시되 당첨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청약을 해도 좋은데 우리 가점제도 있거든요. 네. 금단 같은 경우는 100% 가점제고 85 초과는 50% 가점, 50% 추천 물량이기 때문에 자기 요건에 맞춰서 우리 입주자 모집 공고 있잖아요. 그거 네네. 반드시 다운을 받으셔서 자기 그 청약 요건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경쟁률을 얘기를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청약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당첨을 조금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당첨을 기대를 해도 좋기는 한데요. 사실은 네.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민간 물량도 많았고요. 사전 청약 공공 물량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조금 기대를 해도 되긴 돼요. 해도 되는데 워낙 몰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3대 1, 25대 1이라고 하는데 이게 쉬워 보여도요. 13명 중에 1명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확률이기 때문에 물량 자체도 많지만 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말고 청약은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전 청약 공공 물량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청취자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네. 한 번 해서 안 돼요. 그럼요. 제 주변에 네. 보면 이게 한 2번, 3번 하고 나는 안 되구나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네. 계속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청약은 계속해서 도전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당이 네네. 되시면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주변에 네. 추천 물량 68번 도전해서 당첨이 되신 분도 있습니다.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68번이나 하셨으면. 네. 네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4차 사전 청약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랑 이제 네. 다음 주에 걸쳐서 진행이 되니까 이 네네. 4차 사전 청약도 물량이 굉장히 많죠. 4차 사전 청약의 물량이 더 많아요. 공공 분양인데 네. 무려 13,500가구 정도가 나옵니다. 13,500가구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인데요. 작년에 1차에서 3차 사전 청약이 있었는데 1차, 3차를 다 합쳐도 18,500가구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4차 한 번에 13,000이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물량이고요.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고양 창릉이라든지 남양주 그쵸. 왕숙,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상기 신도시들 대부분 포함이 됐기 때문에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역시 또 청약을 해봐야 되는데 예. 어제부터 특별 공급이 시작이 됐거든요. 4차 사전 청약은. 근데 14일까지 특별 공급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서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열심히 또 청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17일 다음 주부터는 또 일반 공급도 있으니까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 다운 받으셔서 내 자격 요건 확인하시고 이번에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이게 꼭 당첨 꼭 돼야 된다 이런 마음보다는 이번에도 넣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어제 첫날 이제 특별 공급 있었는데 뭐 7시간 만에 이 청약 시스템 접속한 신청자가 뭐 28만 명을 넘었다고 하니까 네네, 경쟁률도 정말 치열할 것 같아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예. 4차 사전 청약이 17만 명 모였거든요, 첫날에. 근데 이제 3차가 17만 명인데 4차가 28만 명이니까 벌써 숫자만 보더라도 11만 명이 더 모였잖아요. 그래서 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 공공 분양이 이제 6,400가구, 그 중에서 이제 신혼희망타운이 7,152가구가 나와서 신혼부부들한테 특히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7일부터는 이제 일반 공급이 시작되는데 네네. 일반 공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공급도 이제 해당 지역 거주자들 무주택 3년 청약 납입 금액 600만 원 이런 요건이 돼야 되는데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게요. 좀 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가점제 있잖아요. 청약 가점제. 네네. 청약 가점제는 앞서서 말씀드린 민간 청약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공공 분양. 지금 4차 사전 청약은 공공 분양이에요. 공공 네. 분양이 뭐냐면 우리 LH라든지 SH, 뭐 GH 이런 데서 공급이 되는 물량인데 공공 분양은 청약 가점제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 가점제라고 하면 납입 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기간, 부양 가족 이렇게 점수를 계산하잖아요. 네. 공공 분양,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총 납입 금액 한 달에 청약 통장, 청약 저축 10만 원씩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얼마나 오랫동안 10만 원씩 많이 넣었느냐, 많이 넣으신 분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나 부양 가족 많은데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가점제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 분양은 가점제가 적용이 안 된다.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이거 꼭 일반 기억을 공급일 해주세요. 경우에. 네, 일반 공급일 경우에. 네네. 이번에 아무래도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아무래도 고양 창릉 쪽일 것 같아요. 맞죠? 고양 창릉 당연히 인기가 높고요. 네. 다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부천 대장도 좋고요. 남양주 왕숙도 좋고요. 인천 계양도 좋고요. 부천 대장은 처음 나옵니다. 1차, 3차 물량에서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은 다 선을 보였는데 예. 고양 창릉은 처음이거든요. 처음이다 보니까 고양시라든지 서북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열띤 호응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경쟁률은 제일 높게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아까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신혼부부들한테 주어지는 물량들이 좀 많은 편이죠? 신혼부부들한테 주어지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더 많아요. 4차 같은 경우는 거의 80% 정도, 68% 정도 물량이 신혼부부한테 해당이 되고요.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한 80% 정도. 그러니까 신혼 특공이죠. 특별공급 물량이 6,400세대 중에 1,900세대, 거의 2,000세대 정도 나오고요. 신혼희망타운이 7,152가구 정도 나오니까
거의 9천 가구 정도, 13,000가구 중에서 9천 가구 정도가 신혼부부들한테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신혼부부들한테 유리하다. 신혼부부들도 이제 굉장히 숫자가 많겠지만 그나마 이게 파이를 나눠 먹기라고 한다면 신혼부부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고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그 신혼희망타운이 있고요. 특별 공급이 있는데 신혼희망타운은 이제 면적이 조금 작아요. 소형 아파트들인데 네. 2년 이내 신혼부부들한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혹시 결혼하고 2년이 안 된 분들 중에 혹시 뭐 자녀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신혼희망타운이 조금 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혼 부부가 이제 결혼하고 몇 년 차인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7년 이내면 신혼 부부라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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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적으로는 법적으로 7년이 아니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네, 7년 이내면 신혼 부부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는 거. 네. 희망을 좀 가지시고. 네. 자, 그리고 한때 묻지마 청약도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네네. 청약을 넣었다가 사실 대출이 막혀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들도 꽤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제도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대출 한도 같은 것도 지금 좀 약간 좀 조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번에 청약 신청할 때 혹시 좀 일반 이 청약 신청하는 분들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나 알아둬야 될 점 있을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게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제가 꼭 다운을 받으셔서 이렇게 체크를 하라고 했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 안에 내용을 보면은 청약 요건이라든지 자격, 뭐 이게 부적격 당첨의 기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네. 실제로 당첨이 되고요. 부적격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무주택인 줄 알았던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았거나 네. 뭐 증여를 받았거나 시골 주택이어서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무주택인 줄 알고 있다가 주택에 해당이 돼서 이게 당첨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청약 요건을 꼼꼼하게 봐야 되고요. 힘들게 당첨이 됐는데 이게 떨어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봐야 되고 대출도 작은 계획. 우리 요즘 최근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금리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설사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더라도 작은 계획은 훨씬 더 보수적으로 좀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모집 공고 보면 또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단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확률이 높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좋은 거. 가장 고양 창릉 84제곱미터가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만 넣으면 당첨 확률이 떨어지니까 네.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몰릴 때에는 상대적으로 꼭 당첨이 되고 싶다면 첫 번째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욕심 부리지 말고요. 부천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천 대장에 청약을 하셔야 되고요.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고향 좋다고 고향으로 가지 마시고 남양주에 청약하는 게 거주자 우선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물량 자체도 84제곱미터가 가장 치열하거든요. 경쟁이. 그러다 네. 보니까 진짜 조건이 좋으신 분들 납입 금액이 2천만 원? 2,500, 3천만 원 되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84보다는 59라든지 조금 더 상대적으로 틈새가 있는 그 물량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네네, 청약을 맞습니다. 하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소장님 전화 연결된 김에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요. 네. 이 올해 들어서 이제 새해에는 과연 집값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집값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여서 네네. 이렇게 집값 상승세도 약간 좀 보합세고 이렇게 공급까지 늘어나면 결국 집값 좀 떨어지는 쪽으로 가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에 분위기가 반전이 된 거는 사실이고요. 아마 대선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이런 약보합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말씀드린 공급 물량들이 지금 당장 이렇게 시장에 나와주면 좋겠는데 이게 입주 물량까지 연결이 되려면 5년 정도? 5년 이상의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당장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집값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대선 이후에가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데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조금 오르겠다 또 기다렸던 매수 대기자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걸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싶고요. 우리 과거 3년 있잖아요. 네. 2019년, 2020년, 2021년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1년, 2년, 3년은 과거처럼 그렇게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막 불안해가지고 그렇죠? 자격 요건이 안 되고 돈이 부족하신 분들인데 너무 불안해서 막
영끌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좋은 청약 물량들 계속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소장님의 키워드 딱 한 줄 평으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저는 일단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꼽는 키워드라면 대선하고 기준금리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지금 미국이 속도가 좀 가팔라지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이거를 예. 그냥 일시적인 현상, 아유 저러다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하다가 말 수도 있겠지만 미국은 한 번 올리면 한 3년에 걸쳐서 많이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리스크 관리도 생각을 하면서 불패시나 나 사면 무조건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